저는 이 이야기를 평생 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아니,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이런 곳에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드려야 해요. 제가 3년간 이곳에서 본 것들을. 여러분은 요양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깨끗한 침대, 친절한 간병인, 정성스런 간호. 맞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훗날 그런 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분명 많은 걸 얻어가실 거예요. 40년 전 저는 동네에서 제법 잘 나가는 미용사였어요. 미자네 미용실.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북적였죠. 파마하러 오시는 아줌마들, 결혼식 앞두고 머리하러 오는 처녀들. 그때는 정말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내 기술로 사람들을 예쁘게 만들어드리고 또 그분들이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보람차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작은 건설업을 했고 아이들 둘 키우며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딸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아들도 대학 나와서 직장에 다니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한순간에 뒤바뀌더라고요. IMF.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하루아침에 남편 회사가 망했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빚더미만 남겼죠. 미용실도 정리해야 했어요. 빚 갚으려고. 그때 단골 손님들이 오셔서 미자 언니 어디 가냐고 붙잡으시던 그 손길이 아직도 생생해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원망도 많이 했죠. 남편한테도 세상한테도.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은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며 연락이 뜸해졌고 아들도 자기 가정 챙기느라 바쁘죠. 자식들은 왜 도와주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냐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자식들도 살기 바빠요. 특히 딸은 미국에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도 애둘에 집 대출해. 부모가 자식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이해하시죠? 아침 햇살이 비치는 요양원 미자가 윤희. 미자 그래서 63세에 처음 간병인 일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죠. 평생 내 기술로 살았는데 이제 남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다니.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제게 의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김할머니는 치매가 있으셔서 가족들 얼굴도 못 알아보시는데 저만은 기억하세요. 미자야, 미자야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이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명절에도 안 와요. 혼자서 창밖만 내다보시다가 제가 가면 딸 같다고 하시면서 처음엔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정이 들더라고요. 이분들도 젊었을 때는 저희 부모님 같았을 텐데 지금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남일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자꾸 생각나는 건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거였죠. 자식들한테 짐이 되어서 이런 곳에 맡겨질까봐 무서웠어요. 솔직히 그 중에서도 박할아버지는 특별했어요. 전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대요. 다른 어르신들과 달리 정신도 또렷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미자씨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 와서 일하시게 된 사연이 있으실 텐데 박할아버지는 유독 저를 아껴주셨어요. 가끔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아버지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시청자 질문 마이너스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육체적으로 힘든 건 당연하고요. 가장 힘든 건 정신적인 거예요. 어르신들이 외로워하시는 걸 보면서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언젠가는 저분들 처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복잡해요.
제가 야간 근무를 하게 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새벽 2시쯤. 평소보다 더 조용한 밤이었죠. 어르신들 안전 확인하러 돌아다니는데 원장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평소 원장님은 밤에 안 계시거든요. 들어가서 인사라도 드릴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한참 망설이다가 문 앞까지 갔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런 건 절대 가족들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어? 하지만 원장님,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요? 괜찮고 안 괜찮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발걸음을 최대한 조용히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자꾸 그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가족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는 게 뭘까? 대체 뭘 숨기는 거지? 다음날 출근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원장님 얼굴을 보는 것도 어색하고 그 간호사를 볼 때도 자꾸 그때 일이 생각나고 시청자 질문 마이너스 그때 바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간병인이라는 게 참 위치가 애매해요. 그냥 직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자 가족도 아니고 게다가 제가 뭘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괜히 오해했다가 일자리라도 잃으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미자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 그런가요? 별일 없는데. 별일 없다고 하지만 이곳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신 적 없나요? 이상한 게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요.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끔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박노인 미자 씨, 혹시 나중에 정말 이상한 일을 보시게 되면 믿을 건 당신뿐이에요. 미자 그때는 박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도 뭔가 눈치를 채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날도 야간 근무였는데 원장실 청소를 하다가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더라고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자꾸 그날 밤 대화가 생각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들여다봤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손이 떨리더라고요. 양심상 남의 서류를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찜찜하고. 미자 그런데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김 어르신 마이너스 불필요한 물리치료 10회 추가 비용 150만 원. 박 어르신 마이너스 정밀검사 3회 이상 없음 추가 비용 80만 원. 이 어르신 마이너스 영양주사 20회 추가 비용 200만 원. 미자 이게 뭔가 싶어서 계속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어르신들이 받으신 치료나 시술 목록이었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불필요한 치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족들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받은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돈의 일부가 원장님과 특정 병원 의사에게 나누어져 간다는 내용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간단할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복잡했어요. 첫째, 제가 허락 없이 남의 서류를 본 거잖아요. 둘째, 이걸 신고했다가 잘못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피해를 볼 수 있고. 셋째,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지도 의문이었고요. 미자 씨, 어젯밤에 원장실에 계셨나요? 네, 어떻게. 창문으로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밤늦게 뭔가 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이상한 걸 보신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 혹시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신 적 있으세요? 역시 미자 씨도 눈치를 채셨군요.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제가 받은 치료들이 정말 필요했던 건지.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얘기요? 가족들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의아해한다는. 그런데 원장님은 계속 어르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만 하시고 그제야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본 게 틀리지 않았다는. 하지만 동시에 더 무서워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고민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렇다고 나서자니 무서우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어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망설이게 되는. 특히 저희 나이가 되면 더 그래요. 일자리 하나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일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그날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고 특히 가족들이 면회 오실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머니 치료비가 이번 달도 많이 나왔네요 하시면 저는 뭔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비겁한가?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가? 자꾸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다, 괜찮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티가 다 나는데. 일이 많이 힘들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복잡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나한테도 못할 일이야? 아니다. 엄마가 해결할 일이야. 딸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시청자 질문 마이너스 가족들에게 상의해보지 않으셨나요? 말씀드렸다시피 딸은 미국에 있고 아들한테 말했다가 엄마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라고 할까봐 더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일은 정말 혼자 결정해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자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할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죠. 믿을 건 당신뿐이라고. 할아버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그렇군요. 어떤 문제인가요? 어르신들한테 불필요한 치료를 하고 그 돈을. 아, 역시 제 짐작이 맞았네요. 미자 씨, 이런 일을 알게 되면 정말 괴로워요. 모른 척하고 싶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자 씨,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어르신들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분들 가족들도 모르고 돈을 계속 내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는 정의감에 불타서 무조건 신고해야 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정말 복잡해요. 내 생계도 걸려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도 생각해야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른이 되어서 감당해야 하는 무게인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너는 비겁한 사람이야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설치고 정말 이런 게 스트레스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고민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박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보호자가 누구시죠? 저는 간병인이고 가족들 연락처는 일단 위험한 상황입니다. 가족들께 빨리 연락하세요. 박할아버지 아드님께 전화했는데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바로 못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가 위험한데 곁에 있어줄 가족이 없다니. 미자 씨, 계신가요? 네,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때까지 곁에 있어 주시고 그때 정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마치 제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텐데 그때 누가 곁에 있어 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압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미자 씨가 고민하고 계시는 그 일 꼭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할아버지, 저 같은 늙은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분들이 더 이상 속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 늘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옳은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미자 씨, 이제 제가 그 말을 실천할 때인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박할아버지는 젊을 때도 정의로운 분이셨대요. 학교에서 부정한 일이 있으면 끝까지 파헤치시고 선생님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은 절대 참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손해도 보시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나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겠더라고요. 그때서야 결심하신 이유가 있나요? 혼자 고민할 때는 제 일만 생각했어요. 내 일자리, 내 생계.
하지만 할아버지를 통해서 깨달은 건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어르신들이 속고 계시고 그 가족들이 모르고 돈을 내고 있을 텐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계속되는 거잖아요. 미자 씨, 약속 지켜주세요. 네, 할아버지. 꼭 지킬게요. 그렇게 박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계시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리워서도 울었지만 동시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해져서 그런 마음으로도 울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분이셨어요.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했을 일을 누군가의 마지막 부탁이 마지막 용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박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날 이후로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고 대화 내용도 녹음하고 정말 무서웠어요. 들킬까봐. 하지만 박 할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참았어요. 신고는 어디에 하셨나요? 처음에는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경찰서, 구청, 보건소. 결국 시민단체에 먼저 상담을 받았고 그분들 도움으로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신고한 후에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요양원 측에서는 저를 해고시키려고 했고 다른 직원들도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어요. 미자 씨가 우리를 다 망쳤다는 식으로 정말 후회도 많이 했어요. 내가 괜한 일을 벌였나? 그냥 모른 척할 걸 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사 결과 제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고 원장과 관련 의사들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미자 씨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아꼈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그때서야 제가 옳은 일을 했구나 싶었어요. 박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게 되거나 본인이 그런 곳에 가게 되거나 꼼꼼히 따져보세요. 정말 필요한 치료인지 비용이 적정한지 궁금한 게 있으면 다른 병원에서도 상담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옳지 않은 일을 봤을 때 용기를 내세요. 쉽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다른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그런 곳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해요. 박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옳은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을 발견하시면 용기를 내세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 일이 제 소명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동시에 그분들을 지키는 것. 그게 박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미자,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